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 드론 사령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계획인데요. 해당 부서에선 감시정찰, 전지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 군은 저피탐 소형 무인기를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한 다수의 항적을 동시 추적하며 저공비행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광역감시 식별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인 P-73에 진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고 묻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며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냐고 전했습니다. 초기 창업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 등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7.3%에 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 2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와 원 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30년 만에 지난해 한국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1992년 수교 첫 해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후 줄곧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도 내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또한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올해부터 개소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4일 밝혔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 부사관들이 사단장 공간에 차출돼 이삿짐을 나르는 허드렛 일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대 측은 본래 업무를 담당하는 본 부대가 부대 점검으로 사정이 여의치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자신의 진술에 경찰 수사가 좌우되는 상황을 즐기는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CBS 라디오에서 이기영에 대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사건 해결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완화를 기다리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올해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란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2월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 중에 2023년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에서 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